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로 근무 중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의 최신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쿼리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스마트 애널리틱스에 대한 비전을 좀 살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성과 유연성, 또 하나는 인텔리전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증된 신뢰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는 대표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빅쿼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이기 때문에 테라바이트에서 100페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DML을 지원하는 표준 SQL을 지원하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암호화, 그리고 내구성 및 고가용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빅쿼리는 구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타사와 차별되는 유니크한 네 가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빅쿼리는 풀 매니지드한 서버리스 플랫폼으로 운영을 위한 또 다른 워크로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시간 분석, 그 실시간 분석에 최적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마케팅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고도화된 그리고 지능적인 추론, 이런 것들을 위한 머신러닝, 그 머신러닝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 머신러닝 시스템을 추가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빅쿼리에 내장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쿼리는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1초 미만 밀리세컨드 단위의 응답을 제공하는 데이터 조회는 제공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서브세컨드 쿼리를 위해서 메모리 기반의 BI 엔진을 또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빅쿼리를 살펴볼 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수치들인데요. 현재 한 명의 고객이 실제 빅쿼리를 사용하실 때 350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고객들이 빅쿼리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약 100조 개의 행을 현재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들은 현재 약 10,000개 이상의 동시적인 쿼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고객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실시간 스트림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하는 사례입니다. 스카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해서 약 300만 개 이상의 실시간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약 22밀리언 이상의 구독자들에 대한 고객 메타데이터를 빅쿼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시간 데이터와 빅쿼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빅쿼리는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스카이에 있는 큐박스라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 성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컨텐츠 프로모션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A/B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쿼리는 세계의 유명한 기업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빅쿼리의 로드맵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들이니까 빅쿼리에 어떠한 새로운 기능들이 현재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지원될 것인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스마트 애널리틱스 비전의 관점으로 크게 개방성과 유연성, 인텔리전스, 그리고 검증된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증된 신뢰성입니다. 빅쿼리는 기본적으로 99.99%의 SL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사에 비해서, 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들에 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러한 SLA 보장, 이러한 SLA 고가용성을 빅쿼리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빅쿼리는 역시 성능인데요. 빅쿼리 성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2018년에 빅쿼리의 1페타바이트 쿼리를 돌리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약 2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2020년, 올해는 얘가 4.2초 만에 처리가 됩니다. 즉 빅쿼리는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건데, 2020년 올해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테라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10테라바이트 쿼리는 30% 정도,
30TB 쿼리도 약 20% 정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서에도 말했지만 빅쿼리는 서버리스, 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딱히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드릴 것은 비용 관리, 그리고 현재 빅쿼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빅쿼리는 크게 과금 체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사용한 만큼 내가 쿼리를 던져서 그 쿼리가 스캔한 데이터의 비용만큼 지불하는 온디맨드 비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데이터량이 너무 많고 조회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조회 쿼리에 대한 비용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대신 특정량의 자원을 제한해서 미리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리저브드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약 계약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개로 표현을 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연단위 계획, 가장 할인율 있는 연단위 계획을 하시게 되면 내가 1년 단위로 빅쿼리 컴퓨테이션을 구매하는 거니까 그 컴퓨테이션을 다 쓰지 않더라도 1년간 계속 써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유연성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든 것이 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내가 계약을 하면 디스카운트율은 좀 줄어들지만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컴퓨테이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올해 나온 건, 이게 올해인가 작년에 나온 건데, 이제 플렉스 슬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렉스 슬롯을 활용하시면, 이거는 분 단위로 자원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훨씬 더 유연한 방식으로 비용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분 단위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할지 말지, 빅쿼리에 대한 로드, 그런 것들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공하는 게 이 오토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빅쿼리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테이션의 워크로드를 계속 감시해서 특정 스레스홀드가 넘어가면 특정 양의 만큼 플렉스 슬롯을 구매하겠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특정 짧은 기간이지만 워크로드가 피크 칠 때 자원의 유연성을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쓰실 수 있는 게 이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그리고 빅쿼리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분산 처리 기반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현재는 스택 드라이버라든지 혹은 인포메이션 스키마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데이터 스튜디오라든지 혹은 다른 스크립트 방식을 통해서 로그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자 패널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이라 나오고요.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그 예약 계약, 내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미리 구매해서 사서 쓰겠다. 근데 그 구매를 할 때 과연 우리 회사는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빅쿼리를 사용했던 이력들에 대한 로그들을 통계치를 모으거나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추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서비스화해서 최적 가격에 대한 슬롯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지금 알파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빅쿼리는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IAM을 통해서 컬럼 단위의 데이터 액세스까지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GCP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빅쿼리와 조합해서 쓰시게 되면 빅쿼리의 다양한 데이터들 혹은 테이블들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빅쿼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GCP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서 저장되거나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장한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저장이 됐지만 혹시라도 그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있는지 검출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DLP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GCP의 클라우드 DLP를 빅쿼리와 함께 활용하시게 되면 빅쿼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스캔하게 되어 그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찾아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훨씬 더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DLP 같은 경우에는 GCP의 또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료 상품으로 제공이 되지만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빅쿼리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빅쿼리가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인증들을 외부 기관이거나 외부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신뢰와 보안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텔리전스 부분입니다.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빅쿼리는 콘솔에서 다양한 빅쿼리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불편한 점이 뭐냐면 그 콘솔 창이 하나의 창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편의성을 질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개발 중인 로드맵에 있지만 개발 중인 것이 빅쿼리의 새로운 UI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가장 큰 게 멀티탭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ID처럼 쿼리를 가지고 데이터 조회하는 작업을 굉장히 편하게 멀티탭으로 활용하셔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빅쿼리를 조회하실 때는 SQL을 가지고 조회를 하시는데 SQL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엑셀이라든지 엑셀과 동일한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인 데이터 시트를 활용하시면 빅쿼리와 기본적으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연동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시트나 엑셀에서 활용하시는 기능만을 가지고도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나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게 데이터 Q&A 기능입니다. 데이터 Q&A 기능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조회할 때는 SQL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글 데이터 시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능은 빅쿼리에게 내추럴 랭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 언어로 데이터에 대한 조회나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코비드-19에 대한 미국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일 동안 가장 많은 병원균이 발생한 곳이 어디냐, 그것을 질문하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쿼리를 생성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질문에 대한 쿼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쿼리를 그대로 실행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형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쿼리가 나오고, 또 이게 데이터 시트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에 빅쿼리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조회가 가능하신데요. 우측 상단, 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그 창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4일 동안 발생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실행을 하면 여기에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SQL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쓰지 않고 내추럴 랭귀지만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Q&A를 활용하시면 빅쿼리 앞단의 데이터 Q&A를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빅쿼리에 대한 데이터 조회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언어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어널라이저라는 이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NLP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QML입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을 위한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시스템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머신러닝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빅쿼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들을 없애고 빅쿼리 내에서 단순하게 머신러닝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장된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BQML입니다. 이 BQML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델들인데 기본적인 분류 모델, 또 기본적인 회귀 모델 뿐만이 아니라 딥러닝 기반의 분류기라든지 회귀 모델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XGBoost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모델로는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한 K-민즈 클러스터링, 그리고 추천을 하기 위한 횡렬 인수분해 기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기본적 모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커스텀한 모델을 텐서플로우로 개발하시고 그 모델을 익스포트해서 빅쿼리에서 트레이닝은 할 수 없지만 그 모델에 대한 프리딕션은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이제 추가된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AutoML 테이블과 시계열 데이터 해측,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ML 분석을 좀 더 편리하고 좋은 모델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빅쿼리 실시간 분석을 살펴볼 건데요.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빅쿼리에서는 크게 3개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V2라는 인프라 기술을 통해서 수백만 QPS에 대한 성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라이즈 뷰라고 해서 구체화된 뷰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쿼리의 어그레이션 결과를 뷰로 만들어 두면 그 뷰에 대해서 원천 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 뷰에 대한 갱신이 뒷단에서 암묵적으로 자동으로 싱크되는 형태가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빅쿼리가 기본적으로 분산 처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잡을 던졌을 때 1초 미만의 서브세컨드 쿼리, 서브세컨드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므로 BI 엔진이라는 메모리 레이어를 통해서 그 메모리 레이어의 캐싱 기능을 이용해서 1초 미만의 쿼리를 지원해주는 실시간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BI 엔진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거 빅쿼리 BI 엔진이라고 해서 로드맵에 나와 있는 건데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빅쿼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BI 엔진을 알고 계실 건데요. BI 엔진이 어디에 활용되냐면 빅쿼리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쓰시고 BI 툴들, 대표적인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튜디오를 쓰시게 되면 그 데이터 스튜디오를 쓰실 때 훨씬 더 서브세컨드 쿼리, 1초 안 걸리는 쿼리를 위해서 메모리 엔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I 엔진이 데이터 스튜디오에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루커에도 제공이 될 예정이지만 앞으로는 이 BI 엔진이 빅쿼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드맵에 있고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쿼리에 대해서 캐싱의 형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댑티브한 형태의 캐싱이 제공된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액세스 빈도가 낮고 우리가 굉장히 큰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빅쿼리에 그냥 분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쿼리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적용하는 방법이 파티셔닝과 클러스터링입니다. 이거는 보통 테이블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나의 테이블은 보통 수백 테라 정도, 페타바이트까지는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보통 수백 테라바이트로 유지한다고 치면 파티셔닝과 클러스터링은 수백 테라바이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캐싱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원천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다가 뷰, 우리가 자주 사용하시는 어그레이션이라든지 자주 사용되는 쿼리들, 이런 어그리게이션 쿼리들을 마테라이즈드 뷰로 정의를 해서 두시면 약 수십 테라바이트에 대한 액세스 빈도가 높은 수십 테라바이트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나는 초단위 미만, 밀리세컨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약 기가바이트급 데이터들을 BI 엔진에 캐싱 올리시면 훨씬 더 빠른 1초 미만의 쿼리를, 초고속 쿼리를 하실 수가 있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빅쿼리에 대한 캐싱 방법을 어댑티브하게 자기가 원하시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구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방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개방성과 유연성은 빅쿼리를 사용하실 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에코시스템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에코시스템과 얼마만큼 잘 이렇게 상호 운영이 되느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빅쿼리에서는 빅쿼리 옴니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빅쿼리 옴니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빅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빅쿼리 옴니의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빅쿼리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와 컴퓨테이션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컴퓨테이션이 그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대해서 크게 컨선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방식인 거죠.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 옴니는 어떤 것을 하냐면 만약 데이터가 AWS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빅쿼리 옴니가 없다면 이 AWS에 있는 데이터를 빅쿼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GCP로 이 데이터를 전부 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여기서 생성이 된다면 그 데이터를 AWS에 두고 빅쿼리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됩니다.
그 방법이 빅쿼리 옴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엔소스 기술을 활용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빅쿼리 옴니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리테일 데이터를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리테일 데이터가 근데 어디 있냐면 AWS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빅쿼리 옴니를 통해서 AWS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엔소스 기반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곳은 GCP 영역에 있는 빅쿼리고요. 그 빅쿼리에서 이렇게 AWS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을 그대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라이트 하는 건데요. 아까 전에는 조회하는 거였고, 내가 특정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그 데이터를 여기 있는 S3, AWS에 있는 이 리전에 있는 곳에다가 결과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쿼리의 가격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빅쿼리는 크게 온디맨드 방식, 내가 쿼리한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제한 쿼리를 쓰면서 내가 빅쿼리의 컴퓨테이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약해서 구매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개를 활용하시게 되면 스타트업이나 학생들과 같이 간단한 데이터들, 적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관리를 하실 때는 그냥 온디맨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GCP에서 제공하는 무료 티어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플렉스 슬롯을 통해서 슬롯을 활용하셔서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체험판 슬롯을 500 슬롯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유연한 가격 정책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큰 대기업이 되거나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안드렸던 레저베이션 슬롯, 정액제 가격으로 미리 예약해서 구매하신 그 슬롯을 활용하시면 100페타바이트 이상에 대한 데이터도 저렴한 가격으로 빅쿼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빅쿼리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빅쿼리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DTS라고 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입니다. 빅쿼리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이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에 대해서 특별한 코드 작업 없이 서비스의 버튼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그대로 빅쿼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데이터를 넣을 때 약간의 전처리라든지 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페더레이션 쿼리라는 것을 활용해서 빅쿼리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넣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빅쿼리에서 꺼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빅쿼리 스토리지 API, 또 하나는 페더레이션 쿼리입니다. 역시 페더레이션 쿼리는 쿼리를 통해서 우리가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외부로 보내는 방법이고요. 스토리지 API는 빅쿼리를 하나의 고성능 저장소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API입니다. 이 API를 사용하시면 약 20Mbps의 속도에서 약 5000Mbps 초속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빅쿼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쿼리 전체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능의 개발을 위한 제품 로드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크게 개방성과 유연성, 그리고 인텔리전스, 검증된 신뢰성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쿼리가 실제로 그러면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점을 주느냐? 이거는 단순히 어떠한 컴퓨테이션 비용이라든지 저장 비용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썼을 때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하거나 혹은 데이터 스마트 애널리틱스 분석을 할 때 전체적인 TCO적인 관점에서 타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경제적인 이점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 타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5%에서 35% 정도 나은 경제적 이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도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2020년도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애널리틱스 웨이브에 대해서 웨이브 보고서에서 선정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 대한 리더 순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이 리더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데이터 관리 쪽이나 데이터 분석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과 같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등급을 보시면은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현재 이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